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실화지 이거는. 네. 이 닉슨의 발언은 그대로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거를 거의 뭐 다큐멘터리 영화나 마찬가지로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져온 게 일종의 아이러니예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최초로 쫓겨날 뻔했던 대통령의 쫓겨나고 나서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안 당했지만 네. 2년 뒤에 한 네. 인터뷰인데 네. 그 발언이 그래도 멋있잖아. 네.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멋있잖아. 네. 듣다 보면 이야 기가 막힌다. 네. 그 자신을 네. 잘 변호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확실한 가치관도 있고 통치관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잘못한 대통령이었는데도. 네. 네. 어퓨 군면 보셨죠? 예. 거기서 보면 잭 니콜슨이 그래요. 나쁜 놈이거든요. 그치.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멋있어. 음. 그 친출내기 그 변호사한테 그러잖아요. 자네 군인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우리가 실수하면 사람이 죽어. 우리는 좀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수를 안 해야 돼. 뭐 이러는데 설득됐잖아. 오 맞는 말이다. 오 맞는 말이야. 근데 닉슨의 언어가 그런 품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네. 보수 계열의 정치인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비록 인기는 되게 없었던 대통령이긴 하지만 케네디에 비해서 그렇죠. 네. 똑같은 거. 케네디가 워낙 인기가 좋았거든. 네. 케네디에 컴플렉스도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네. 미국 정가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상에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보수 대통령. 보수 대통령상에. 네. 굉장히 정치력도 좋고 화술도 좋고 품격도 있고. 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요. 말로 세공해서 이렇게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 케네디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는 거 본인도 알아. 본인도 아는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걸 자기 장점으로 만들어. 이걸 평소에 이 사람이 이걸로 얼마나 말을 만져봤을까. 그렇죠. 네. 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자기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정통 시사 MC가 아니고 B급이고. B급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손석희가 아니라 김구라인 거야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런 열등감은 손석희가 아니라 정준인 거 이런 얘기 할까 보다. 에이. 야 고급스럽게 매길 뻔했다. 아이, 그럴 리가. 그렇게 대놓고 매기지 않아요. 어찌됐건.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초반에 자기 역량이 딸린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거를 오히려 그러면 내가 파고들 수 있는 지점은 어딘가. 오히려 나는 정치 MC가 아니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와도 되겠지? 난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 수싸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엔 CG 한 장면 들어가지 않았고 전투씬도 없는데 겁나 재밌어. 네. 네. 대화만으로 이걸 다 끌고 가잖아요. 네. 되게 금방 끝나는 느낌 들고 처음에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야 2시간이라고? 장난하냐? 막 이랬더니 다 보고 나면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정치 영화입니다. 한 번씩 꼭 보시기 권합니다. 진짜. 네. When the president does it, it's not illegal이라는 대사가 나온대요. 맞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대사입니다. 죄송한데 it's not illegal. 뭐 일본식 영어예요? 뭐예요? 일부러 그런 거긴 할 텐데 네. 일부러 그런 것과 진짜로 하는 것 사이에 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뭐 영화를 보셨나 보네 많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하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정말 핵심적인 대사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얘기만 하면 사실 거의 끝나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다 불법이 아니네. 근데 그 사람 그러다 쫓겨났거든. 이게 이 영화에서 보면 네. 그 인터뷰를 이제 원래는 이제 굉장히 오래 많이 했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세 차례 하고 네 차례째인가 두 차례 하고 세 차례째인가 거기서 이제 네 차례째. 네 차례째 나오는 거잖아요. 일격을 당하죠. 네. 네. 앞에 세 번은 진짜 닉슨이 거의 막 만져. 가져 놀아요 진짜 막. 네. 네. 그게 근데 전형적인 노인네 화법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번 활동가가 생각하기에 닉슨으로부터 끌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닉슨 이미 워터게이트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임했어요. 그럼 뭘 끌어내야 될까? 워터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길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그거 다 네가 시켰니? 뉴스 부엉이도 아니고. 그래. 네가 나 시킨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그냥 그만뒀니? 약간 이런 질문? 능구렁이 닉슨이 과연 그걸 어떻게 얘기해?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원하는 얘기를 해줄까? 그러니까. 안 해줄까? 핵심은 그거거든요. 두 개야.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관련성을 이 사람 끊임없이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네. 자기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성을 입증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비록 이제 탄핵을 안 당했지만 탄핵을 당할 정도로 상당히 나는 내가 물러났다라고 늘 얘기했거든 이 사람. 맞아요. 사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미안한 일이고 잘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과를 받아내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목표거든. 이걸 하겠냐고 닉슨이. 절대 안 하지. 난다긴다는 방송국들이 다 달려들었는데 닉슨이 절대 이거 인정도 안 했고 인정하는 상황이 될까봐 안 나가버렸거든. 근데
야, 얘는 프루스트인가? 얘는 보니까 애가 좀 날라리 같고 행실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여자들이나 신는 이탈리아 그 그렇지. 가죽 구두 네. 신고 다니고 좀 만만해 보여. 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걸 오히려 이 새끼를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내가 정치에 복귀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더더욱 인정할 리가 없지. 그 신발 장면이 사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양국의 문화 차이를 보는데 원래 프로스트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제작했던 사람들도 뭐 이제 있지만 존 버트라고 나중에 BBC 사장 됐던 사람이 그걸 제작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 공화당 네. 백인 남자잖아 중년에. 음.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 기집애 같은 놈들. 기집애 같은 놈. 예. 그게 되게 이게 일종의 마초주의 같은 거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니네는 옷도 보면 몸에 따고 맞게 네, 입고 맞아. 신발도 기집애들이나 신는 거 맞아. 같아. 신발에 끈도 안 달린 거 신고 니네들 말이야. 뭐 패셔너블한 거지. 뭐 이러면서 하면서도 뭐냐면 너는 우리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남성답지도 못하고 되게 영어로 하면 시시한 거죠. 네. 하고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연예인일 뿐이야. 제대로 된 저널리스트도 아니야. 라고 하는 기선제압이었거든 사실 그게. 상류 계급도 아니고 네. 이런 거야. 네. 그 기선제압을 사전에 만날 때 싹 해버려요. 네. 그리고서 실제로 기선제압이 됐지. 됐지. 네. 그러니까 이 프로스트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했죠. 닉슨이 어떤 상대인지 뻔히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쉽사리 인정을 해줄 리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 분명히 나를 기선제압하려고 될 것이고 내가 연예계 MC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으악 힘내 막 취업 겁나 해가지고 갔는데 닉슨이 몇 마디 던지니까 진짜로 기선제압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끌어냈을까? 끌어내는군요. 사과와 인정을. 최초의 발언을 끌어냅니다. 와. 심지어 이것 때문에 닉슨은 정치로 제기하는 게 제기가 완전히 안 됐구나. 막혔다라고 봐야 돼. 스스로가 인정했어. 이제 어. 나는 끝났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음.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는 퀴즈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본질하고 연관된 거야. 와. 사실관계만 쭉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사실관계만 쭉 말해. 워터게이트 관련해서 근데 그러면 인정해? 안 하겠지. 사실관계만 쭉 얘기하면 나도 완박할 수 있다. 그 중에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제가 사실 그거 보면서 제가 토론 진행자이기도 하고 가끔 인터뷰 형식으로 토론을 하기도 하지만 작가님들이 이제 보통 대본을 써주면 제가 그거 중에 일부는 정보를 얻고 일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걸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는 이 리서처라고 원래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작가들도. 네. 사전 리서치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담 전략을 짜야 되는구나. 짜지 않으면 이 정도 거물은 말리죠. 요리를 못한다. 순식간에 말려버리지. 네. 근데 이걸 단순한 진행자의 능력이라든가 말장난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나라 언론에서. 물론 우리나라 언론도 준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실제 준비하신 거 보시면 이거 원래 준비했던 사람이 의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 그다음에 수많은 자료 막 수백만 페이지 되는 이런 자료들 같은 거 쫙 다 뒤져가지고 그 중에서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바로 도청 사건에 연관됐던 사람에게 닉슨이 돈을 어떻게든 거쳐서 건너준 흔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청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의 변호해줄 변호사를 찾는데 그 변호비를 모으라고 지시하는 닉슨의 워딩을 그대로 읊어줍니다 앞에서. 와, 그거를 그러면은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는 안 나왔던 얘기네, 그러니까 그게.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미처 보지 못하고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던 걸 가져온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탄핵 거의 그 직전까지 갔었지만 멈췄고요. 스스로가 사임했고요. 네. 그래서 수사 같은 것도 멈췄겠구나. 그렇죠. 그리고선 바로 제임스 포드, 그 포드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후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면시켜줬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사법적 처리는 멈춘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조사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조사되는 와중에 기록이 남아 있었구나, 그래도. 이제 이거를 다 뒤져서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 뒤지면 월척이 나오는 거야. 열심히 뒤졌구나. 사실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누군가 제보를 해주지 않거나 흘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자료의 더미를 뒤져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정말 어려워요. 와. 그러니까 탐사보도에 정확한 행동을 한 거지. 그리고 이거를 쥐고 흔든 거예요. 근데 닉슨의 표정이 바뀌는 거야. 바뀌지. 이 새끼 저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지? 나조차도 이게 있다라는 걸 몰랐는데 저 자식이 저걸 어떻게 알아? 야, 탐사보도의 쾌거네. 그때 닉슨의 표정이 연기하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연기 기가 막히게 하죠. 닉슨의 표정이 딱 이거였어요. 이 자식 이거 밥인 줄 알았는데. 이거 봐라. 근데 이 사람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연애 MC 할 때 감각이 살아난 거야. 그렇지. 상대방이 감정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동물적으로 안 거지. 그때부터 정말 막 호랑이처럼 물어뜯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인정하게 만들어. 음. 불법적인 일이 혹은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직접 지시하신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실수가 됐건 뭐가 됐던 부분적으로 부정한 일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미국 보수들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저는 이 대전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거짓말 해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영화에는 안 나와. 네. 다큐멘터리 실제로 안 나오고요. 음. 근데 사실 그거를 나중에 그 자료를 준비했던 사람이 나중에 후일담으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네, 제가 어떤 이제 기사에서 본 건데 네네네. 그 기사도 되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공개되지 않은 잘 모르는 기사인데 그 사람이 길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근데 그 당시 닉슨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이 자식 그래요? 이것도 알고 있는데 안 꺼낸 게 더 많겠군. 그렇지. 그래서 인정해버렸구나. 저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바로 무기가 바로 이런 거. 탐사보도는 이 사람이 두려움을 주려면 이게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줘야 돼. 그래야지 불어. 검사들의 기법도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불어야 여기서 끝날 테니까.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갖고 왔으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증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소매 속에 저 자식의 소매 저 멍청해 보이던 저 자식의 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머리를 굴리면서 고민하는 닉슨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불어야겠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히 말하면 명확히 인정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한 형태죠. 그러니까 얘가 꺼내갖고 온 거는 인정을 한 거지. 예.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올라오신 그 대사가 나온 겁니다. 네. 변명하듯이 하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일을 하는 순간 그건 그때부터는 불법적인 게 불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게 돼요. 네. 심각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불법을 해도 되는 사람인 불법을 것처럼. 인정한 것처럼 된 얘기인 동시에 네. 저런 대통령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있다니 네. 이거예요. 듣는 순간 뜨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너무 멘탈이 흔들려서 말실수에 가까운 거네요. 그리고 그게 본심이에요. 닉슨의 본심. 그럼 진짜 나쁜 대통령이네. 이게 본인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양반은. 근데 그게 본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특히나 보수계열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권자라는 표현을 이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게 정치학에서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불법과 합법 이 경계 위에 서서 내가 서 있는 곳이부터가 합법이고 그 다음은 불법이야를 정할 수 있는 자. 가르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법으로 규정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그래 법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입법 돼가지고 막 팍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언제나 대통령이라는 직위에게 권위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느린 입법 과정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합법적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뭔가 결단을 해야 내려라. 그리고 그걸 책임을 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잘못해서 그래 내가 책임지고 물러날게. 그게 대통령의 자리야. 국회의원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의 자리란 뭐냐?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조차도 행정행위가 필요할 때 대통령의 직권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서 그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지는 거라고. 보수계열 대통령은 그거를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외국과의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네. 특히나 외국과의 협상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뛰어넘는 일이야. 법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국제법상으로 조약을 물론 나중에 이제 국회가 동의해줘야 되지만 법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도청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지도 변명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도통이라는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사실은 더 큰 어떤 국가 행위가 있는 거야. 더 위대한 목표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난 거긴 한데 그렇지, 실수야. 사실 내 본심은 뭐 그런 식으로 도청이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국가를 고민하면서 했던 일들이 한 일부야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처음에 되게 재밌는 대사가 나오거든. 애초에 도청을 왜 했습니까? 라고 처음 질문을 해요. 프로스트가 아직 각성하기 전에. 근데 닉슨이 그래요. 야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없앨라 그랬거든. 근데 전임 대통령이 나한테 진지하게 충고하대. 없애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쩜 전략이 지금과 그때와 다를 게 없네. 근데 닉슨은 그거 하나로 일관하진 않았어. 자기 얘기도 섞어서 했고 그거 하나로 일관하진 않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보수계열 대통령들은 다 이걸 다 통치행위로 퉁칩니다. 네. 심지어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 쫓겨난 것도 보잖아요. 맞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시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맞아요. 네, 수시로 하는 말이. 그런데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통치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잖아. 네.
감사원 쓰고 검사 쓰고 막 이래가지고 대북 관계에서 있었더니 뭐 우리 국민의 다 무효로 생명을 만들어. 저쪽에 넘겨준 행위라는 둥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아니 전형적으로 통치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사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가지고 다 때려잡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정말로 법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들은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래놓고 맨날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야 전임 대통령도 이랬어.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딱 해놓고선도 무사하잖아요. 근데 닉슨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다니까. 맞아.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렸잖아요. 그 한마디 딱 끝났어 거기서. 본인도 알더라고요. 알죠. 말을 하고 나서 말하고 끝났구나. 나서 끝났구나. 끝났네. 나는 이제 정치 못하겠다. 라는 걸 저는 그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사대주의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라이어라는 말은 굉장한 모욕이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 써노비치 뭐 이런 거는 가끔 칭찬으로도 하거든요. 야 이런 잘난 놈 막 이러면서 이런 천하의 잘난 놈 이러면 막 럭키 써노비치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라이어라는 말은 칭찬으로도 안 해요. 아 그거는 뭐 네. 안전한 모욕이죠. 네. 그리고 그 말이 붙으면 보통 시비가 붙고 주먹이 나와요. 너 지금 나한테 라이어라고 했어? 야, 뭐 이거 바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는 자부심. 그럼 난 지금까지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하는 인간이긴 한데 나는 내가 내가 저지른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 인간은 아니야라는 그게 딱 기본 정서로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너무 부러웠어. 예.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네. 거짓말했다고 어렸을 때 엄청 맞았다고 네. 얘기한 거 나오잖아. 맞아. 워싱턴이. 네, 조지 워싱턴이 맞아. 근데 그게 바로 그게 네. 미국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거든. 네. 기독적인 정신이기도 하고. 네.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성경 네. 앞에다 대고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느님 앞에 대고 맹세하라고. 그래서 클린턴이 탄핵 사유가 됐던 이유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거든. 사실 클린턴 뱀 같은 스타일이라 내가 이렇게 삼키긴 했지만 뭐 이걸 핀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부적절한 뭐 관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사실 탈진실이 시작된 거거든. 예.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탄핵 맞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유지되다가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그걸 깨버렸거든. 맞아. 이제는 라이어라고 불러도 돼. 나 라이어 맞다. 야, 니네도 거짓말 하더만. 나도 라이어, 너도 라이어.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특히나 보수 계열 정치인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미국 정계엔 충격인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지. 닉슨 시대만 해도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라이어라고 한 말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안 되겠는데요? 뭐가요? 우리나라는 안 되겠는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공직자들의 뭐 저 전가의 보도가 있잖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도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물론 주로 법적 책임을 하기 싫어서지 네. 정치적 책임이기보다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활동가는 거 이제 재채기 하려고 그러면 재채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죠. 자꾸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봉박심만 끝나면 애가 확 갑자기 아주 그냥 표정은 되게 좋아져 근데. 제가 이게 뭐요? 엄청 저 댓글 중에 눈이 풀어졌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무튼 PD님의 이 네. 노동권 보장을 예. 위해서. 근데 여기까지는 네. 프로스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네. 그거를 조사해주고 그러니까. 네. 전략을 짜준 주변 사람들의 능력이거든요. 예. 저는 근데 그 다음에는 프로스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것도 구슬도 꿰어야 뭐지? 아 물론 당연히 그럴 네. 뿐더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과를 합니다. 네. 누구한테? 보고 있는 분들한테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실망을 시켰죠. 렛다운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실망을 시켰고 내 동료들과 선량한 시민들과 이런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은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실망을 시켰다. 원래는 닉슨이 여기까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내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나를 뭐 우리 당 사람들을 실망시켰지. 그러니까 프로스트가 정말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 실실 웃던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죠. 라고 딱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닉슨이 딱 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판이 아니구나 이게. 완전 깨졌네. 완전 박살이 난 거야. 저 완전 영혼 털린 얼굴로 그렇게 얘기를 네. 해요. 실제로 실제 원래 원본을 보더라도. 네. 네. 그래요. 나는 미국의 시스템을 훼손했죠. 네. 네. 그럼 이제 뭐 완전히 인정한 거지. 거음님은 딴 거 기억 못해. 대사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아니 영화에 어떤 장면이 있었고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정말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그 정준희 교수님의 기억법 같은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어디서 꺼내오더라고 막 옛날에 네, 본 것도. 네, 아니 나는 그게 딱 대사랑 화면이 묶어서 기억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나는. 네. 나도 왜 그런지 나도 여기서 몰라. 초능력 없는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봉우리는 네. 단기 기억이 또 뛰어나잖아요. 그렇지. 네. 플래시 메모리가 리포팅. 좋잖아. 다다다다다 하는 단기 리포팅. 메모리. 네. 그리고 우리 PD님도 초능력 있어요. 뭐. 버티는 거야.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아무 데서나 자는 그래요. 거. 그리고 갈 집이 없는 거. 근데 바로 제가 프로스트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이걸 사과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래 이게 끝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아, 진짜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전략가다. 네. 그러니까 명예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돼. 아. 그걸 마련해 준 거야. 맞아. 사과하고 그러니까 명예롭게. 이건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와. 너가 이제 진심으로 음, 해야 너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명예, 음, 디그니티 이거는 이거는 정말 지키는 거 아니냐. 음. 이 분위기를 확 만들어 준 거지. 네. 야, 그냥 진짜 그 길을 밟아서 음. 사라져 간 거죠. 네. 닉슨은. 그러니까 인터뷰 닉-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좋은 은퇴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그러니까 치욕적인 은퇴 무대가 아니라 깔끔하게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게임은 끝난 거고 마지막에 또 만나러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닉슨이 비웃었던 그 이탈리안 구두를 선물로 줘요. 근데 그게 전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닉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한번 신어봐요. 이거 신으면 편해요. 네. 그렇지. 선을 그냥 경계를 넘어봐라. 네. 이제 아. 자유롭게 구속받지 말고. 네. 아,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러니까 닉슨이 실제로 그 대중 외교를 실제로 성공시킨 사람이고. 네, 핑퐁 외교. 네. 그게 때가 키신저인가요, 그럼? 키신전 다 네. 거기에 걸쳐 있었죠. 어. 여러 대통령이 걸쳐 있었으니까. 음. 그러면서 결국은 대땅뜨라고 부르는. 아, 네. 그때구나. 네, 냉전 시대를 실질적으로 끝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닦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레이건 때 갑자기 푹 하고 이제 좀 냉전이 되게 커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교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그 공화당의 수많은 정치인들을 다 묶어가지고 어쨌든 잘 끌고 갔던 사람이고. 공화당 대통령인데 대탕트를 만들었다. 그거 되게 네. 수완이 있는 정작 이 사람이 근데 선거할 때는 사실 비방 엄청 했거든. 아, 그래요? 소련은? 선거할 때는 그거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닉슨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렇고 원래도 약간 너무너무 나쁜 놈이고 잘못한 놈인데 인간 자체가 비호감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정치력도 네. 있나 네. 보네요. 그게 일단 능력이 좋아. 네, 특히 공화당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도 보수잖아요. 멋진 보수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닉슨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긴 하지만 트럼프 취급은 안 받아. 아, 맞아. 네, 트럼프 그렇죠. 취급은. 다르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식 대통령, 다시 말하면 국가를 대표하고 어떤 정파를 뛰어넘어서 의원들과 사람들을 모아가며 결국 미국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역량을 가진 대통령의 거의 마지막 세대야. 네, 그런 분위기. 네. 그 다음부터는 대중민주주의에 훨씬 가까워지니까 이제 대중적 인기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닉슨은 사실은 정치인들끼리는 다 탑으로 꼽는 그런 대통령. 은근히 존경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역사에 남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들 역사에 남지만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 사실 이제는 시간이 한 4, 50년 지났는데도 사실 이름이 호명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이제 남았죠. 무슨 뭐 비리 사건 같은 거 벌어지면 무조건 뒤에 게이트 맞아, 붙이잖아요.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의 영향이죠, 그것도.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그러니까 보수의 상징으로서 미국 영화에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네. 왓치맨이라는 영화 보면 대체 역사물이거든요. 여기도 딱 보수 대통령 하면 딱 닉슨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닉슨이 5선에 성공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대체 역사물이에요. 근데 물론 그 사람도 5선 하고 나니까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리고 안소니 호킨스가 닉슨 역을 했던 영화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네, 3시간짜리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진짜 재밌고요. 안소니 호킨스 옹이 얼마나 연기를 정말 잘하는지를 보여주죠.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인지도 네. 증명이 되는 영화예요. 네. 시간 닉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미국 영화를 가져와야 되는 현실이 좀 슬프긴 슬프죠. 하지만 네. 거기에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라고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나쁜 대통령,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순간까지도 어쨌든 품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치인의 언어는 저 정도는 돼야 되구나. 네. 나쁜 사람인데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정교하게 세공해서. 네. 근데 네. 뭐냐는 거지. 네.
도청 하필 또 도청이란 단어가 겹치는데 우리 정부는 악의 따지고 있잖아요. 악의. 그게 뭐냐는 거지. 그리고 닉슨은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내가 내 나라를 더 옳게 이끄는 일에 좀 부족함을 느꼈다. 네. 좀 더 하고 싶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네. 라고 인정하면은 그래 뭐 저 사람은 나름의 이겨 있겠구나. 근데 미국 심지어 우리는 도청을 한 것도 아니야. 당한 거지. 당한 거란 말이야. 당했는데 거짓말해주고 있어. 어떤 명확한 목적 의식이나 내가 정말 불법적인 수단도 불사할 만큼 간절함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아유 짜증나.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이 그 도청 관련해서도 얘기했었다. 뭐라 그랬지? 저 국무회의 때. 뭐라 그랬어? 뭐 사소한 국익이 흔들리는 그런 동맹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했죠. 아 맞아. 네. 우리의 동맹은 이런 걸로 흔들리지 맞아요. 않고 굳건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죠. 또. 맞아요. 그걸 왜 우리가 얘기를 하냐고요. 잘못한 쪽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익에 따라 이합 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다. 한미 동맹은. 아니 내가 봉우리 한 대 퍽 때렸는데 봉우리가 맞고 나서 이걸로 저와 거업님의 관계가 그치. 흔들리진 않습니다. 우리. 이걸 왜 봉우리가 얘기합니까? 내가 사과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얘기지 그거는. 그래서 오늘 네. 닉슨 그러니까 프로스트 닉슨을 네. 제가 예전에 저널리스트 토크쇼 제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널리즘은 어때야 하는가를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 언어는 어때야 하는가. 네. 그리고 정치 언어가 저널리즘의 좋은 언어와 만났을 때 괜찮은 언어가 만들어진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언어가 훼손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언어와 네. 그거와 마주하고 있는 언론의 언어가 서로를 끌어내리고 있다. 네. 연쇄작용으로 막 서로 천박해지고 있어. 미국에서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처럼 돼버린 닉슨 시대조차도 그들은 이렇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게를 알았고요. 여기서 뱉는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말을 하면서도 계속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언론과 정치인 권력자 간의 그런 긴장관계조차 사실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이건 좀 보고 싶다 갑자기. 네. 재밌어. 이 영화는 진짜 재밌어요. 나는 솔직히 교수님하고 다뤘던 영화들 중에 남들한테 재밌다라고 권할 만한 영화는 솔직히 몇 편 안 되는데. 근데 이거 HTV 할 때는 HTV 할 때는 좀 진지한 것만 주로 다뤘습니다. 네. 이거 웨이브에밖에 없어요. 웨이브. 사서 이거 저기 네이버인가 거기 네이버에서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1,200원으로 대여해서 보실 수 있어요. 1,200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영화예요. 영화는 더 재밌으니 영화를 보시고 혹시라도 영화에 좀 자신 있으시거나 그냥 공짜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다큐가 있구나. 원래 닉슨하고 원본? 진짜 하는 그 다 보세요.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네. 그건 닉슨의 진짜 표정이 나오기 때문에요. 닉슨이 음성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음성 좋죠. 네. 묵중하고 네. 약간 발음이 약간 좀 약간 웅얼웅얼대는 발음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음성 좋죠. 그리고 네. 말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보시면 진짜 말을 진짜 영어 진짜 잘한다 이 사람 이런 생각 들지. 영어 진짜 잘한다. 아니 미국 사람 그것도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어도 잘 못하는 한국도 있는데.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근데 걱정이 교수님, 되네. 처음에는 닉슨이 TV 토론이 자신이 없어서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거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쵸 이거예요 이거. 네. 케네디가 젊고 순발력이 좋으니까 이 사람 순발력이 좋지는 않거든. 네, 그렇죠. 네. 네. 자기 판이면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는 잘 못하거든. 그리고 TV 토론의 최초의 희생자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케네디가 당선 못됐지. 근데 TV 토론 때문에 케네디가 당선된 거니까. 맞아요. 케네디가 최고 수혜자였죠. 그리고 말린 먼도 만나고 물론 이건 확인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네. TV로 끝냈죠. 여러모로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의 영화까지 들러봤습니다. 정말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진짜 TV를 켜서 거기 안에 정치인이 나오면 뭔가 내가 주워 쓸 수 있는 만한 워딩을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언론들 받아쓰면서 얼마나 신나겠어. 서로 그렇게 서로 끌어주는 그런 언론과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역시 최장 시간을 갱신했습니다. 이거 55분입니다. 12시야 12시. 봉우리 어떻게 집에 가요? 몰라요 이제 나도. 내가 저기까지 태워다 줄게요. 네. 예.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지 마.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아직도 3,300명이나 있습니다. 나는 대단하다. 이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대단하다. 말하면. 내일 일단 켜놓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8분 더 그러게요. 뭐야? 8분 더. 8분 더는 뭐야? 아니죠. 기록은 조금씩 깨는 맛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5분까지만 할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54분이거든요. 1분 남았어요.
우리 네. 그 날은 넘기지 말자 그래도. 네, 그러죠. 네. 교수님 마치 자기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번엔 2시간으로 끝냅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점점 PD님한테 돈 더 챙겨드리고 우리 봉우리한테 더 드리고 이래야 된다고. 아니 제가 그런 의미면 저는 뭐 4시간에도 상관없긴 한데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몰랐네. 예. 교수님 그런 얘기 꺼내서 하지 마요. 저는 앞으로 12시 넘기는 거 찬성. 예. 닥쳐. 자, 54분이니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더 재밌는 얘기. 특히나 이제 전 미디어 쪽 얘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언론 보도가 진짜 실망스러웠는데. 네. 그렇죠? 예. 영화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화라는 사실이 끝나고 나면 더 열받아요. 자, 그러면 저희 정준이의 해시TV는 다음 주 목요일 9시에 이곳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기 전에 교수님 여기 지금 이 뒤 배경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방송도 기획하고 계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낮에 찍어야 돼요. 그래야 기대는 이걸 하지 낼수 마세요. 있어요. 아니, 기대만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더 큰 기대를 안고 다음 주 목요일에 그때 다시- 너희들 없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봐. 가만 있어. 아이 참. 네. 이봉호 활동가 최용현 씨 뭐야 시사 뭐 본부. 본부. 시사본부 거기 네. 나오는 시간에 하려고. 교수님 전화 올 수 있어요? 나 그냥 쓱 와야지. 내일 나가죠 채트성. 메일 요즘 메일 아니구나 사실. 네, 내일은 나갑니다. 내일은 나가요? 제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프로스트와 같은 사람이 돼서 언젠가 교수님의 입에서 저한테 사과하는 말 사과하게 만들겠다. 교수님이 닉슨만큼 나이를 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